아주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죠. 그런데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또 정말 좋은, 감사한 일도 있었고요.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그 지갑 사정 때문에 바르셀로나 잠깐 구경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었는데, 목표로 했었던 모로코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모로코를 들어가는 게 스페인을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저 밑에 뭐 그라나다에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포르투갈까지 다 보고 들어간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저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르셀로나에서 바로 배를 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조금 이제 급하게 둘러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도 대표적인 관광지들은 많이 갔었는데, 사실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서 빨리 사진 좀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이제 스페인 나중에 제가 다른 지역도 가보고 하면은 이런 요새가 참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제 분쟁이 좀 있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참 스페인도 볼거리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여행 갔다 와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사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쭉 한 번에 많은 장소를 방문을 했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살만한 곳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곳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관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스페인인 것 같다라고 저는 대답을 보통 합니다.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뜬금없지만 약간 음식이 입에 맞는다는 거, 조금 한국 스타일의 간인 것 같아요. 약간 짭짤하기도 하고 살짝 매콤한 음식들도 있고, 조금 유럽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좀 느끼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면, 그러니까 소세지도 그렇고 뭐 학생 같은 것도 기름기 너무 많고 진짜 너무 짜고, 그리고 짠 건 너무 짜. 그런데 스페인 와서는 약간 이제 그 철판볶음밥 같은 것도 유명하잖아요. 쌀을 사용했다는 것도 뭐 그렇고 조금 한국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게 뭐 한국이랑 똑같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충분히 입맛은 맞으면서도 굉장히 이국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스페인 관광하기 좋은 곳으로 뽑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볼거리가 많다는 건데, 특히 이제 이슬람이랑 기독교랑 계속 분쟁을 하고 기독교가 이 지역을 지배했다가 금세 다시 이슬람이 지역을 지배했다가 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중세시대 때 기독교에서 했던 그런 미술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는 반면 동시에 그 이슬람 양식 같은 것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하면은 이제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가우디 공원을 제가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사실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딱 봐도 이건 비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독특하고 어떻게 이게 만들 수가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또 스페인에 와서도 이렇게 길거리 연주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재미있는 악기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음악인으로서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아프리카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봤는데 이런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도 있었고, 혹은 지금 이것도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그 만났었던 행드럼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저게 부부젤라 같은 걸까요? 어쨌든 나팔을 이렇게 막 불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악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스페인이 기타의 원조 나라다 보니까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원에서 연주하시는 분이 진짜 약간 CD 듣는 것 같은 그런 퀄리티로 연주를 하셔갖고, 이런 연주자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자리를 금세 뜨지 못하고 한참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팁도 드리고.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아직도 짓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성당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앞뒤가 다른 건축 양식을 띠고 있는 걸로 뭐 유명하잖아요. 저는 뭐 건축 양식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딱 사진만 봐도 다르죠. 그 생긴 게 다르죠. 여기는 지금 굉장히 뭐 흘러내릴 것처럼 생겼는데, 진짜 건축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굉장히 인상 깊은 기념물이고, 사람들도 많긴 한데 워낙 기념물 자체가 커서 뭐 그냥 그 근처에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건물 구경을 할 수도 있고요. 저도 간단하게 식사를 좀 때우고 지나쳤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도 이렇게 오토바이 주차장 참 잘 돼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토바이 주차장이 가끔 가면 어디 관공서 같은데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오토바이가 참 이게 뭐 그냥 인도에 대도 욕먹고 그렇다고 뭐 주차 라인에 댈 수도 없고 그럼 더 욕먹고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륜차 좀 개선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저 숙소에 있었던 엽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플라멩코에 관련된 그림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까지 왔는데 저도 이제 기타 너무 좋아하고 음악 너무 좋아하고 플라멩코 공연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공연장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이제 차마 보지는 못하고 거의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모로코로 넘어가는 배를 타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 막 새벽 한 4, 5시쯤 이렇게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매하니까 그 마지막 날 바르셀로나에서 숙소를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어요. 길에서 밤을 새려고. 대단하죠. 저 사실은 그냥 자다가 좀 일찍 일어나서 나와도 되는 거를 뭘 그렇게 얼마나 와일드한 여행을 하려고 숙소 체크아웃하고 나와서 그날도 이제 관광을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에서 저녁에 밤에 식사하고 맥주 한잔하고 그다음에 새벽까지 조금 있다가 배를 타려고 그럼 이제 항구 근처에서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이제 전단지 돌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딱 봐도 이제 동양인이고 막 여행자니까 그 전단지를 주면서 플라멩코 공연이 있는데 이걸 놓치지 말아라. 정말 뭐 재미있는 공연이 될 거다. 뭐 이런 그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순히 넘어가 줬습니다. 저도 흥미가 있는데도 사실 볼 계획을 못 하고 있어갖고 지나칠 뻔했는데 그래 뭐 마침 잘 됐네. 너무 뭐 비싼 공연도 아니었기 때문에 흔쾌히 티켓을 구입을 했고요. 밤에 거의 뭐 한 밤 11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플라멩코 공연을 좀 봤어요. 플라멩코가 뭐 말하자면은 그 옛날 집시 음악 같은 건데 정말 리듬이 굉장히 특별하고 그 춤도 유명하지만 어쨌든 이 음악 장르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 굉장히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이제 끝나고 저도 이제 기타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공연 끝나고 나오신 분들 인사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큰 규모의 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타 치시는 분이랑 잠깐 대화도 하고 플라멩코 기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누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좀 살펴본 것들이고요. 말하고 보니까 진짜 좀 너무 스킵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숙소에 있으면서 또 바르셀로나 아무래도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고백하자면 제가 축구를 잘 몰라요. 그냥 친구들이랑 경기 있다고 하면은 TV로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뭐 리그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선수들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에도 굉장히 이제 큰 경기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외국 관광객들도 그걸 보려고 이제 바르셀로나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숙소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도 홈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로 숙소에서 막 보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오피스텔 직원이라든가 스페인 애들이 우리는 비싸서 경기장 못 간다고 대부분 경기장 가서 경기 보는 관중들은 다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인 경우가 많고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잘 경기장 가서는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모르겠어요. 그 친구 개인의 의견이었을 수도 있고 좀 스킵하기 아쉬우니까 약간 이런 시시콜콜한 에피소드도 하나 나눠봤습니다. 그 축구 보면서 그랬었네요. 그 제가 그 지난화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 여행자분들께서 주셨던 것 중에 그 팩소주? 어쨌든 소주가 있었거든요. 축구 보면서 이렇게 같이 간식 나누는 시간에 제가 그거를 이제 쉐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소주를 마셔보고 이렇게 막 감상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외국에서 여행하면서 뭐 보드카부터 와인, 맥주 이런 것들 많이 마시다 보니까 오랜만에 소주 마셨는데 약간 좀 밍숭맹숭하더라고요. 약간 외국인 친구들의 감상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서둘러서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봤고요. 항구로 가서 거의 뭐 제가 좀 잘못 생각했죠. 막 3-4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벤치에 좀 들어누워 있다가 일어났다가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또 거기서 잠이 드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 하도 할 게 없어갖고 핸드폰으로
그 어플 받아가지고 그 와이파이 존이 있어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한 게 전자책을 좀 구입을 했어요. 그 세계문학 전집을 몇 권을 구입을 해서 그때 뭐 읽었지 뭐 데미안이라든가 젊은 베르테르 슬픔 같은 책을 몇 권을 구입을 해서 조금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읽으면서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이제 보이는 사진이 항구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 타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 타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구간은 바르셀로나에서 모로코 가는 구간은 관광객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장사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모로코 주민분들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뒤에 이제 오토바이 또 다른 분들도 나오는데 그 이제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 모로코에 다카르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그 다카르 랠리라고 해서 굉장히 그 유명한 이제 오프로드 코스인데 그 몬스터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들어가고 막 하거든요. 그거 즐기러 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고 대부분 나머지는 이제 여행이라기보다는 뭔가 비즈니스차 이렇게 이 노선을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탔던 엑설런트라는 배였네요. 저 배를 타고 움직였고요. 항상 이제 배에서 이제 오토바이 묶는 거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 앞에 이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들끼리 이렇게 있죠. 그 앞에 두 분이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같이 뭐 이야기도 좀 나눴고요.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 가는 배가 첫 번째 탄 배였고 그다음에 에스토니아에서 스웨덴 갈 때 배를 한 번 더 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스페인에서 모로코로 가는 세 번째 배를 타게 됩니다. 자, 배에서 다양한 언어로 안내방송을 해주는데 영어로 된 안내방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스페인어 방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랍어 방송이 있었고요. 이제 모로코 분들이 아프리카 분들이 아랍어를 쓰니까 그다음에 프랑스어 방송이 있어요. 프랑스어를 또 많이 사용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방송이 나와서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분들 하시는 거 보고 분위기 따라서 지금 밥 먹으러 가라는 건가 보다 하면 밥 먹으러 가고 뭐 지금 여권 검사하는 건가 보다 하면 여권 검사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요. 이것도 배가 이동하는 시간이 꽤 됐었는데 이게 뭐 따로 제 자리가 있는 그런 게 아니어갖고 그냥 여기저기 의자에 앉아서 좀 쉬었습니다. 뭐 식당 의자에도 있었는데 식당 의자도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어디 막 들어가가지고 구석진데 쭈그려 앉아 있고 앉아서 전자책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할 거 없으니까. 이 기회에 전자책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는 전자책을 따로 또 아예 그 리더기를 사갖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도 조금 아날로그 감성이어서 종이로 된 거를 보지 그러니까 컴퓨터 문서도 다 출력해서 봐야지 좀 편한 편인데 이때 이제 그 핸드폰으로 전자책 봤던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너무 좋고 간편해갖고 그때 이제 반해서 한국에 와서도 본격적으로 전자책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담이었고요. 모로코 들어갈 때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이 배 노선이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은 노선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뭐 아시아 사람은 없는 거죠. 거의 저밖에 없었는데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스웨덴 갈 때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나라였어도 같은 EU 국가니까 뭐 국경 검사도 없었고 여권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스페인에서 모로코 갈 때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배 안에서 여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러 갔는데 사우스코리아야 오토바이를 갖고 왔어 얘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 비행기를 타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얘 도장은 스페인이 아니라 저기 에스토니아에서 찍혀있는데 아마 크로아티아 이런 데도 아마 있긴 있었을 거예요 도장이 하여간. 그래서 엄청 꼬치꼬치 깨묻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권을 보고도 그걸 물어보니까 제가 당황해서 사우스 코리아지 이랬더니 근데 왜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안 써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원래 나라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 원래 사우스라는 거는 공식적인 그런 명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야? 그러면은 노스 코리아의 공식 명칭은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막 그 무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난 그건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가 확인이 안 되니까
너 노스코리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권을 압수하고 모로코에 도착을 하면은 확인을 한 다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제제가 여권을 압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여러분들 모로코 항구에 제가 도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다음 화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계속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모로코 에피소드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